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수원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는 DJ 나미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찾아온 수요일입니다. 요즘 뉴스, SNS, 유튜브 어디를 봐도 온통 탄핵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이게 참 무겁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고민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탄핵 시위 다녀오셨나요? 네. 온 국민들이 분노와 감동과 연대의식을 불러일으켜준 순간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수원은 지금에서는 나미와 함께 수원의 소식과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수원은 지금 시작해볼까요? 채널 고정! 와, 언제 들어도 참 힘이 나고 반가운 노래죠.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로 오늘 수원은 지금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따라 부르셨나요? 다시 만난 세계처럼 요즘 우리 사회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탄핵 시위에서도 많이 불려진 노래고 또 노래 부르면서 눈물 흘리는 네, 평화 시위자도 봤는데요. 네, 오늘은 여러분께 탄핵 시위곡으로 많이 불려졌던 노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수원은 지금에서는 탄핵 정국이라는 복잡한 이슈를 우리만의 시선으로 네, 탄핵 노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무겁기보다 가볍게, 어렵기보다 쉽게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쏜 F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수원의 소식과 여러분의 목소리 함께 만들어가는 수원은 지금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이 수원 뉴스에서 네, 최근 올라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서는 내년 수원페이 인센티브 할인율을 10%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원시의회와 긴급 민생경제 현안 소통 위한 비상대책 간담회에서 결정되었는데요. 이재준 수원시장과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김정열 부의장 등 시의원들이 네, 만나셔서 회의를 하셨는데요.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한 해 동안 수원시는 수원페이 인센티브 할인율을 기존 6%에서 10%로 그리고 충전 한도는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네, 특히 설 추석 명절에는 인센티브 할인율을 20%까지 늘린다고 하네요.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난 12일 지무실에서 네, 수원시 의장과 수원시 의원들과 함께 긴급 민생경제 현안 소통을 위한 비상대책 간담회를 열고 민생경제 현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지역 화폐인 수원페이 인센티브 할인율을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네, 이에 이재준 시장은 최근 정치 사회적 불안으로 지역 경제 전반에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의회와 지속해서 소통하며 협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뉴스 보니까 시장님 탄핵 시위에도 올라가셔서 네, 피켓 들고 계시던데 정말 바쁘시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2월 14일 수원시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수원적 미디어 리마인드 10년의 기억 10년의 미래 행사의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수원 지역에서 마을미디어 활동에 대한 10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인데요. 마을미디어 활동가, 주민자치회 관계자, 마을 만들기 활동가 등 70여 명이 참여해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네, 1부 포럼과 2부 워크숍이 있었는데요. 1부 포럼에서는 10년의 기억을 되돌아보는 네, 그런 포럼들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2부에서는
수원마을미디어 연합과 함께하는 네트워크 워크숍이 진행되었는데요. 24년 지역미디어 지원 사업의 주요 활동을 공유하고 또 그동안의 마을미디어 활동가들과 함께 자리를 마련해서 네트워킹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워크숍에 참여한 김남희 씨는 사실 올해 수원시 미디어 센터에서 지원 사업을 신청한다는 생각 외에는 특별함이 없었는데 워크숍에 참여해 보니 지역에서 미디어 활동을 하는 다양한 활동가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하는 활동에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콘텐츠를 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행사 외에도 라디오 스튜디오에서는 주민 마이크로 보이는 라디오 체험이 진행되었고요. 1층 로비에서는 수원 지역 미디어 아카이빙 전시가 열렸습니다. 네, 10년 전 수원시 미디어 센터 개관식 영상뿐 아니라 지난 10년간 수원 지역에서 제작된 다양한 마을 신문, 영상물, 출판물들이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서 풍성한 논의와 아이디어가 도출되었고요. 수원 지역의 미디어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앞으로의 마을 미디어와 수원시 미디어 센터의 10년, 새로운 10년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수원시 문화예술공간 111CM에서는 12월 14일부터 25년 1월 19일까지 겨울방학 특별기획전 무민가족의 모험전이 열립니다. 전시가 열리는 111CM은 1970년대 담배공장 창고를 2021년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공간인데요. 정자동 111번지에 위치해서 111CM이라고 불리는 이곳에서는 전시 및 공연, 행사 등의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만난 111CM 관계자는 무민 120주년을 맞아 겨울방학 특별 전시로 무민가족의 모험전 전시를 기획하였다.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베 얀소는 핀란드의 대표적인 예술가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캐릭터 무민의 작가인데요. 그는 소설가인 동시에 자신의 글에 그림을 그린 화가로 낙관적인 성격과 귀엽고 사랑스러운 무민 그리고 무민의 친구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번 전시는 토베 얀손의 8개의 소설 중 4개의 소설과 그림책, 코믹북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따뜻한 무민 가족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간에서는 무민 소설에 나오는 무민의 가족들과 친구 등 다양한 등장인물들을 만날 수 있고요. 토실토실 귀엽고 사랑스러운 무민은 아이들에게 친숙한 캐릭터죠. 이렇게 많은 캐릭터들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전시회 덕분에 다양하고 개성 있는 캐릭터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무민을 잘 알고 있다면 무척 반가울 것이고 무민을 잘 모르더라도 캐릭터의 설명을 통해 무민의 세계관을 쉽게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간단한 성격 테스트를 통해 자신과 닮은 캐릭터를 알아볼 수 있는 체험도 있다고 하네요. 나와 닮은 캐릭터라니 한 번 더 눈길이 가겠죠. 네, 두 번째 공간에서는 따뜻한 이야기가 담긴 4권의 소설 속 명장면을 감상할 수 있는 원화 전시가 펼쳐집니다. 혜성이 다가온다의 소설은 어느 때처럼 즐거운 나날을 보낸 무민과 스니프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비바람과 함께 찾아온 사양 뒤지에게 혜성과 지구의 멸망이라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듣는데요. 이 소설은 무민 가족과 친구들이 혜성을 피하기 위해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의 소설 속 장면을 감상하며 위기의 상황 속에서 가족과 친구를 지키며 함께 극복해 나가는 내용이 인상적이죠. 가족과 친구들의 따뜻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파란 배경에 귀여운 구름이 둥실 매달려 있는 곳에서 소설 무민의 겨울의 원화도 만날 수 있습니다. 겨울잠을 자는 무민 가족. 그런데 무민 혼자 겨울잠에서 깨버렸다. 무민이 처음 맞이한 겨울의 작은 모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항상 겨울잠을 자던 무민은 겨울을 알 수 없죠. 처음 만나는 겨울의 풍경과 추위에 깜짝 놀라고 두렵기도 하고 신기해하기도 합니다. 눈을 보며 감탄하기도 하고 한바탕 눈싸움도 합니다.
이제 나는 다 가졌어. 한 해를 온전히 가졌다고 겨울까지 몽땅 다. 나는 한 해를 모두 겪어낸 첫 번째 무민이야. 무민이 알지 못했던 겨울을 보내며 외롭고 두려운 순간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무민 파파의 회고록은 무민 파파가 유명한 모험가를 꿈꾸며 미지의 세계 속으로 뛰어든 장대하고 남다른 모험 이야기를 다룬 소설입니다. 출렁이는 파도 속에서도 평온한 표정으로 항해하는 무민 가족들의 모습이 사랑스럽죠. 소설 보이지 않는 아이가 담긴 원화를 감상 가능합니다. 주인공 닌니는 마음의 상처로 인해 무민 가족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민을 만나 그동안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찾고 자신의 모습도 회복해 갑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아가는 골짜기 이웃들의 이야기를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귀여운 캐릭터로 나타낸 전시가 인상 깊습니다. 사파를 감상하며 나를 한번 되돌아보게 할 수 있죠. 또한 1954년부터 이브닝 뉴스에 연재된 무민 만화도 볼 수 있습니다. 무민 특유의 유쾌함과 따뜻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세 번째 공간에서는 미러 아트로 구성된 미디어 아트가 펼쳐집니다. 무민과 친구들이 커다란 거울 형태로 전시되고 배경과 바닥에는 미디어 아트가 펼쳐집니다. 형형색색으로 변하는 미디어 아트는 아이들이 참 좋아할 만한 공간이죠. 벽면에는 소설에 나오는 짧은 문구들도 쓰여 있죠. 삶은 정말 매력투성이야. 짧지만 감동적인 문구를 통해 삶의 매력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계단을 올라가면 다섯 번째 공간인 무민극장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민 영화가 연속 상영되며 편안한 자리에 앉아 재미있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온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는 무민 영화를 감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시 공간에서는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고요. 무민 캐릭터를 색칠할 수 있는 컬러링 존과 더불어 그림책, 소설책, 코믹북 등 무민 도서를 읽을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또한 픽처북을 그대로 옮긴 조형물과 귀여운 무민 캐릭터가 곳곳에 있어 재미를 더합니다. 관람객들은 이것저것을 사진을 찍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무민 전시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민 가족의 모험 111CM 정다동 112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전시 시간은 24년 12월 14일부터 25년 1월 19일까지고요. 무료 관람이네요. 네. 전시 시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매주 월요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문의하실 곳은 031-290-3762 031-290-3762 무민 가족의 모험전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탄핵 시곡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들려드릴 곡은 꽃다지가 부른 임을 위한 행진곡, 그리고 다음 노래는 우주소녀와 이루리 네,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수원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원시가 2024년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한 찾아가는 우산수리센터는 우산수리 전문가에게 교육받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이 사객으로 순회하며 고장난 우산을 무료로 고쳐주는 서비스입니다. 올해는 상반기 3월에서 6월, 하반기 8월에서 11월에 4개월씩 8개월 동안 장안구민회관, 농수산물 도매시장, 영통구청,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수원문화재단, 수원체육문화센터, 수원문화원 빈놀이 아트홀, 복합문화공간 111CM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우산수리 센터를 운영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서 수요일, 공휴일은 휴무고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했고요. 한 사람당 2개까지 수리할 수 있었는데요. 총 1,508명이 찾아가는 우산수리센터를 방문했고 2,609개를 수리했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28개를 수리했죠.
수원시는 2025년에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찾아가는 우산 수리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수원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우산 수리센터는 간단한 수리로 고칠 수 있는 우산을 버리지 않도록 하는 자원 낭비를 방지하는 사업이라며 더 많은 시민이 고장난 우산을 고쳤을 수 있도록 내년에도 찾아가는 우산 수리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내년에 우산 수리센터, 찾아가는 우산 수리센터 소식 여러분께 잘 전해드릴게요. 네. 기후위기를 생각한다면 우산은 고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수원의 청년 지원 정책과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수원 청년 포털 홈페이지가 지난 12월 14일 정식으로 오픈했습니다. 수원시 청소년 청년재단은 청년 정책, 사업 정보를 통합적으로 전달하고 청년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수원 청년 포털을 개설했는데요. 포털에는 주요 정책, 프로그램, 상담 지원, 공간 대관, 커뮤니티, 청년 지원센터 등 6개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정책에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 권리 등 5대 분야 정책과 청년 관련 법령 조례를 소개합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연결바람, 활동바람, 참여바람, 취업바람 등 다양한 청년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안내하고요. 프로그램 참여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지원에서는 법률, 취업 등 4개 분야의 온오프라인 상담 서비스와 심리검사, 1대1 개인 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공간 대관 카테고리에서는 청년 바람지대, 청누리, 청청스퀘어 등 청년 공간 안내, 대관 신청 정보를 제공합니다. 커뮤니티는 청년들이 소통하며 정보를 교류하는 소통 게시판, 프로그램 후기 작성 게시판, 청년 정책 체험 후기, 공유 공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원시 청소년 청년재단 관계자는 수원 청년 포털이 청년들이 다양한 기회를 접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네, 우리 동네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권선 이동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이웃돕기 성금 소식인데요. 수원시 권선구 권선 이동에 소재한 으뜸아이 어린이집은 지난 16일 수원시 권선구 권선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연말 맞이 이웃돕기 성금 6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날 전달받은 성금은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어린이집 원아, 학부모, 원장, 교사들이 진행한 바자회 및 플리마켓 수익금을 통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원미 으뜸 아이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소중한 경험을 통해 나눔의 기쁨을 알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며 성장하길 바란다. 앞으로도 우리 원은 지역사회와 함께 동행하며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메탄 1동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 수원특례시 영통구 메탄 1동 손맛 천사 봉사단에서는 겨울철 균형 잡힌 식사가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으로 집 반찬 나눔을 진행했는데요. 손맛천사 봉사단은 메탄 1동과 인근 지역에 거주하면서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2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민간사회봉사단체입니다. 저소득 홀몸 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매월 1회 회원들이 각 가정에서 직접 조리한 반찬을 통해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는데요. 이광자 단장은 추워진 날씨에 더욱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다양한 반찬을 준비했다. 맛있게 드시고 추운 겨울에 따뜻한 식사로 온기가 전해지시길 바란다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다고 하네요. 정성스러운 음식을 전달받은 홀몸 어르신은 홀로 챙겨 먹기에 항상 식사 준비가 쉽지 않은데 맛있는 반찬을 푸짐히 지원해 주어 너무 감사하다. 맛있게 먹겠다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번 손맛 천사 봉사단의 반찬 나눔 행사는 추워지는 겨울 균형 잡힌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고령의 홀몸 어르신 대상으로 진행하여 봉사단의 온전까지 느낄 수 있는 뜻깊은 날이었다고 합니다. 네,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탄핵 시곡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음, 탄핵이 결정되는 지난 토요일 그 순간, 진짜 역사적인 한 페이지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G 드래곤의 삐딱하게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수원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유튜브로 혹시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작권 문제로 유튜브에서는 그 음악이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혹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하고는 노래가 들리지 않으셨다면 그 저작권 문제로 노래가 나가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길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은 우리 동네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장안구 정자3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16일부터 동행정복지센터 2층 주민센터에서 2025년 1분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수강생 모집을 위한 현장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정원 절반은 12월 9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접수받았으며 인기 프로그램인 요가와 라인 댄스는 접수 시작과 동시에 빠르게 마감됐다고 하네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은 현장 접수를 통해 원하는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규 강좌인 가곡 교실을 포함한 일부 인기 강좌들은 첫날부터 빠르게 마감될 만큼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요가, 라인 댄스 등 다양한 댄스 프로그램과 서예, 수채화, 캘리그라피, 색연필, 일러스트 등 미술 프로그램 통기타와 드럼 등 음악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신청 및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자3동 주민자치센터 031-228-5661, 031-228-566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우리 동네 소식 이수원 뉴스 시민기자 김낭자님이 올린 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 그림책을 활용한 예술활동, 일명 폐바트의 현장을 찾았다. 지난 14일 수원시 북수원 도서관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미술 활동을 진행한 것이다. 도서관 강당에서 8명의 학생들이 부모와 한 팀이 되어 헌 그림책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다. 김지숙 대표는 폐바트란 헌책, 즉 종이를 활용한 예술이라고 설명했다. 폐바트는 종이와 예술의 합성어이다. 그는 주제를 정한 후 책을 활용해 무엇이든 상상해서 만든다. 폐바트는 가르치는 사람도 상상력이 생기고 배우는 사람도 상상력이 생기는 활동이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2007년부터 부가트 동아리 활동을 하며 폐바트를 시작했다. 최근 환경 친화적인 활동이 많다. 우리도 버려지는 책을 모아서 업사이클링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폐바트를 이해하고자 전시 공간을 먼저 찾았다. 팝업으로 쓸 수 있는 책은 업사이클링 팝업북이라고 칭한다. 헌책으로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가 눈에 띈다. 찬찬히 살펴보니 아주 잘 만들어졌다. 이들은 매주 화요일에 모여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김지숙 대표는 부가트 활동만 하다가 작년부터 업사이클링 활동을 하고 올해 처음 폐바트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종이나 책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다 만들어 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서일까 헌책으로 만든 것 같지 않다. 김지숙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오래되었지만 깨끗해 폐기하기 아까운 도서들로 만들었다고 한다. 도서 기부에 대한 연락이 오면 가정으로 직접 가서 쓸 수 있는 도서들을 선별한다. 옛날에 읽었던 팥죽 할머니 이야기가 담긴 작품이 눈에 띄었다. 이야기 줄거리가 잘 담긴 작품을 만났다. 호랑이와 팥죽 할머니이다. 김 대표는 어렸을 때 읽었던 것을 상상하기도 하고 작업 전에 다시 한번 읽어보며 동심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했다. 이 작품은 180도 팝업북이다. 180도로 펼쳐졌을 때 그림이 입체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90도 팝업북, 터널북도 있다. 작업하면서 상상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 흥부놀부 이야기 작품도 눈에 띈다. 대표는 흥부와 놀부를 다시 한번 생각했다. 형제간 복잡하게 얽혀있는 관계들,
놀부의 욕심을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았다라고 말했다. 북수원 도서관은 전시에 특화된 도서관이어서 전시 공간이 잘 조성되었다. 아이들이 폐바트를 체험하는 곳으로 갔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있었다. 동화책 한 권씩 받아 접기를 시작했다. 손놀림이 분주하다. 종이를 세게 접지 않는 것이 좋다. 힘을 줘서 접으면 트리가 무성하지 않다. 다 접으면 책을 펴서 세운다. 마지막으로 트리에 장식을 붙이면 된다. 먼저 여러 가지 색의 모루를 글루건으로 이용해 돌려가면서 붙여준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의 장식품을 붙여준다. 필요에 따라 예쁜 등들도 달아주면 금상첨화이다. 자녀와 참여한 한 아빠는 아이가 평소 쉽게 만들지 못하는 폐바트 방식이라 재미있고 신기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이색적인 활동이라 기억에 남는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책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며 동화를 들려주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린다. 책장을 접고 붙이며 책 이야기까지 살피는 활동은 아이들의 상상력에 좋다. 공공도서관 등에서 매년 폐기되는 책들이 꽤 된다. 이렇게 많은 책이 버려지는 이유는 낡아서뿐 아니라 내용이 시대에 맞지 않거나 도서관의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멀쩡한데도 버려져야 하는 책들을 이렇게 예술로 탄생시키는 활동은 여러모로 인상 깊다. 버려지는 책을 재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폐바트는 환경도 보호하고 창작의 즐거움도 느낄 수 있는 좋은 활동이다. 이상 수원뉴스 시민기자 김낭자님의 글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춘천시에서 열린 제14회 대한민국 체조제에서 경기도에서는 대표팀으로 포줄사, 1월공원, NK댄스팀 총 3개 팀이 출전했는데요. 어르신부에서 포줄사가 1위 했고 1월공원팀은 2위를 차지했고 일반부에서는 NK댄스팀이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체조협회는 올해 전국대회에 총 5회 출전해서 출전팀은 평소 연마한 실력을 발휘해 상위 성적을 거두었고요. 문기령 경기도 체조협회 수석부회장은 출전 선수들을 격려하며 이들의 노고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네, 제14회 대한민국 체조제가 12월 14일에서 15일 강원 특별자치도 춘천 호반 체육관에서 열렸는데요. 이 대회는 전국 11개 시도에서 49개 팀 500여 명이 출전하여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했는데요. 대한체조협회가 주최하고 대한체조협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체조협회가 공동 주관한 대회입니다. 대회 첫날 선수 등록을 시작으로 어르신부 리허설이 있었는데요. 이어 어르신부 1부 경기가 열렸는데 생활건강팀 3팀, 생활댄스 4개팀, 민속수련 2개팀, 기구체조 2개팀 등 11개 팀이 경연을 벌였습니다. 5회는 일반부 경기로 생활건강 5개 팀, 생활댄스 5개 팀, 기구체조 2개 팀 등 12개 팀이 출전하여 이튿날 벌어진 유소년부는 8개 팀, 그리고 청소년부는 2개 팀, K짐스타 펀앤핏 5개 팀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번 포줄사 어르신부 포줄사 1위에는요. 저희 리포터로도 활약했던 이영간 선생님이 네, 이끌고 계신 팀인데요. 다시 한번 1등, 어르신부 1등 축하드립니다. 포줄사 화이팅! 네, 잠시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려드릴 곡은요. 송창식 서육석이 부른 행복의 나라로, 그리고 god가 부른 촛불 하나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수원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요. 납세 의무자는 2024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입니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인터넷 납부 등입니다. 문의처는 수원시 휴먼콜센터 1899-3300, 1899-3300, 그리고 장안구 세무과 031-228-5298, 228-5298, 권성구 세무과 031-228-6297, 228-6297,
팔달구 세무과 031-228-7281, 228-7281, 영통구 세무 1과 031-228-8435, 228-843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2024 영유아기 및 아동기 부모 교육 따뜻한 시그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수원시 거주 영유아 및 아동기 자녀 양육자 누구나 15명이고요. 내용은 영유아기 및 아동기 자녀의 발달과 성장에 대한 이해, 부모인 나의 감정 돌봄, 양육 스트레스 다루기, 단호하지만 따뜻한 훈육 방법 교육 등입니다. 진행일 시는요. 영유아기 부모 교육은 1회는 12월 17일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 2회기는 12월 19일 10시 30분에서 12시 30분, 아동기 부모 교육은 3회기 12월 21일 토요일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 4회기는 12월 21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진행 장소는 각 가정 및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편안한 장소 또는 온라인 실시간 줌입니다. 문의는 031-245-1310, 031-245-1310으로 전화하셔서 내선번호 1번 누르시고요.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문화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따뜻한 시그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수원은 지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곡으로 에스파야 넥스트 레벨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이 이렇게 탄핵 시위에 어울리는 곡인지 이번에야 알았네요. 네, 수원은 지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